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컴피 UI 스타터 킷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컴피 UI를 어떻게 설치하고 또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정말 감사드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 소이랩 구독자가 1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막 시작을 한 채널이긴 한데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 전하는 바이고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며칠 전이었죠. 페이스북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멤버님이 이 컴피 UI 관련된 컨텐츠를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고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친절하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비디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소이랩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걸 봐주고 이렇게 좋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좀 만들 수 있겠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야, 됐다고, 이제 좀 만들어 보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이런 요청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 기쁜 감정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이렇게 막막하게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고자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침내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컴피 UI를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경로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된 컴피 UI 설치 킷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컴피 UI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컴피 UI는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의 또 다른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은 A111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플랫폼과 동일한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노드 베이스 방식의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A1111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완전히 세트가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면, 이 컴피 U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부분 기능들을 유저가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형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 윈도우즈에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릴리스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UI 관련된 예제들, 그리고 블로그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들을 항상 볼 수 있는 이 채널, 거기에다 이제 매니저 관련된 부분까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나 혹은 이 릴리스에 관련된 정보들,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되고 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지금 보면은 메인 포터블 관련된 릴리스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피 UI 관련된 예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페이지, 여기서 엔간한 기능들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컴피 UI에 관련된 업데이트 이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준비를 했고, 제일 중요한 매니저 관련된 설치 kit까지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컴피 UI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특이사항이 좀 몇 개 있죠. 중요한 거는 윈도우즈,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맥OS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엔비디아와 AMD 관련된 부분, 더불어서 인텔 아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GPU 가속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맥OS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제가 이 녹음을 한 어제 2019 인텔 맥북 모델에서 이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맥북이거든요. 여기서도 가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CM 로라를 사용했을 때 오일리 기준에서 이렇게 15초에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맥OS 관련된 설치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컴피 UI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PC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머스트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반드시 설치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A111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파이썬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 설치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3.11 버전 이하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장드리는 건 6 버전을 설치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설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막 좀 땀 흘리시면서 아니 뭐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준다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컴피 UI 포터블 인스톨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터블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어떤 뭐 파이썬이나 혹은 뭐 기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설치해야 될 사전 정보나 뭐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 포터블 관련된 부분들은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이런 식의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압축 풀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폴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컴피 윈도우즈 포터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run NVIDIA GPU, run CPU 이런 두 가지 파일이 보이실 거고 그 외에 이런 폴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기가 루트 폴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구조상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루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컴피 UI, 뭐 커스텀 모델, 그 외에 이제 매니저, 저희가 이후에 설치할 이 매니저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설치가 될 거고, 뭐 모델에 관련된 부분의 경로들도 이곳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컴피 UI를 실행하시기 전에 제가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A111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모델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파일들을 여기 컴피 UI에 존재하는 모델 폴더에다 별도로 또 넣는다면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똑같은 걸 또 복사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파일이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확장을 example을 날려주시고요. 그 요거를 메모장이나 그 외에 편집 툴을 사용을 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패스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맞춰주셔서 관련된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모델을 모아놓고 있는 기본 폴더고 실제 모델이 저장되고 있는 폴더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방금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죠. 지금 실제 모델 파일이 있는 이 경로를 제가 맞춰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모델 패스 경로는 세팅이 다 끝난 상태인 거고요. 이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실행을 하실 때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 파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run CPU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아닌 경우에 CPU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산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 경우엔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맷 파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ROCm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가속을 해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가 그래픽 카드가 그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향후에 준비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리뷰를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Run NVIDIA GPU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컴피 UI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차차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원빌드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프리비주얼을 이런 노드 베이스로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생성을 누르면 생성이 되는 거죠. 모델 로딩을 한번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현재 기본적인 컴피 UI의 시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주면 Q 프롬프트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그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뭐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죠?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컴피 UI 설치는 다 끝난 겁니다. 요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됐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우도 있고 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그래프가 여기는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건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쇼컷에 관련돼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컴피 UI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축키 관련된 부분도 이 관련된 기세 컴피 기본에 이런 식으로 아예 써 있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상태인 거고요. 요걸 제가 한글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저도 다 외우진 못했지만 몇 가지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노드를 그냥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하는 방법도 있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드래그를 하고 지우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컨트롤 M 음소거 뭐 혹은 컨트롤 B 그래서 이거는 바이패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아예 작동 안 하게 한다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B 바이패스 해당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넘어가게 한다던가 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아마 나중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 요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컨트롤 C를 한 후에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독으로 떨어져서 이때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시면 요 뒤에 있는 노드가 연결된 채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이걸 또 언제 복사하고 언제 연결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 샘플러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팁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결 관련된 부분들은 끊어놨다가 거꾸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정상 순서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관련된 부분들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노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캔버스를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왼쪽 클릭으로 잡고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쇼컷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옵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옆에 우하단에 있는 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시면은 관련된 부분을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쫙 있고 요 밑에 링크, 렌더 모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 부분이 원래는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보이게 되거든요. 스플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어떤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수정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매니저를 설치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익스텐션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 세팅에 편의 기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완전히 순정 상태의 기본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A1111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도 관련된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옵션들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링크를 렌더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워크플로우 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워크플로우 로드가 뭐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 폴더 하위에 이렇게 이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그 세팅이 그대로 UI 관련된 인터페이스까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했다, 생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 모양대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부러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하고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해당 이미지는 여기에 지금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이 위치까지 기억을 하고 워크플로우가 정리가 되는 거죠. 해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있는 노드를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하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하면은 워크플로우가
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무슨 내용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전에 저희가 찍었던 어떤 컨텐츠 일부를 여기서 한번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불러왔더니 바로 오류가 났죠. 지금 보면 이런 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난 거예요. 지금 저한테 없는 커스텀 노드가 있다라는 건데, 이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되게 처음 쓰시는 분 되게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빨간불 떡 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커스텀 노드를 불러올 때 눈물을 쭉 흘리실 필요가 없이 쉽게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컴퓨UI의 매니저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관련된 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깃을 익스텐션에 설치만 해주시면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설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드린 링크에 가서 이 깃 클론을 커스텀 노드에서 실행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배 파일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릴 거는 깃으로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드린 이 문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요. 관련된 부분을 CMD 모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설치는 끝난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사이트, 이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bat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 포터블 디렉토리에 가서 실행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루트라고 했던 거 있었죠. 저희가 루트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관련된 bat을 넣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깃을 이미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컴퓨UI 관련된 CMD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일단 닫습니다. 다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닫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뜨고요. 컴퓨UI가 자동으로 관련된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추가가 됐잖아요. 매니저가 아까 없었던 겁니다.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런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워크플로우 로드를 할 때, 자,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컨텐츠 저희 주위에 경로가 나갈 텐데, 토이 XYZ 카메라라는 거를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련된 분들이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깃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련된 워크플로우 그냥 넣었는데 왜 에러가 나지?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매니저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 눌러 주시고, 관련된 부분 인스톨 한번 눌러 주시고 나면은,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설치가 되고 나서 리스타트 한번 눌러 주시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노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굳이 크게 없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된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찾아가서 받아야 되거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된 노드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또 드래그 앤 드롭 해서 해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몇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스톨 미싱 노드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리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결과물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모델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저한테 없는 모델일 수 있기 때문에 모델들은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노드 관련된 부분들은 다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노드를 찾아주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스톨 커스텀 노드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저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들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은
뭐 컨트롤 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부분에서 이제 에러 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설치해야 될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 경로를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여기서 찾아서 받아주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디텍팅 되는 모델이나 혹은 업스케일 관련된 모델들은 여기서 조금 확인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들, 이 컴피 UI에 관련된 업데이트나 전체 업데이트, 익스텐션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일부 패치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별도로 받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저희가 이제 미싱 노드로 설치를 했지만 없는 경우 관련된 부분 워크플로우에서 나는 여기서 별도로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했어 라고 기주소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커뮤니티 매뉴얼, 그리고 노드 인포에 관련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피 UI 워크플로우 갤러리에서 아까 저희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양한 워크플로우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 한번 설계를 꼭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잔뜩 들어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워즈 슈트는 뭐고, 이 YMC 슈트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잔뜩 생기는데 안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랑 합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배지에서 뭐 닉네임, 하이드, 뭐 아이디의 닉네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커스텀 노드인 건지, 이건 기본형인 거죠. 이거는 커스텀 노드였네? 이거는 커스텀 노드 뭐였네? 라는 거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게 없으면은 나중에 어느 게 없어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요 관련된 배지를 잘 사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직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만 살짝 알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A111에 있었던 텍스트 투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기본 노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링크로 PDF 링크에 같이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관련된 부분은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지금 텍스트 투 이미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은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요 K샘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empty 라텐트 이미지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로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 다 됐네요. 이 상태에서 자, VA 됐습니다. 인코드. 얘를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이 아이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있는 그 VA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만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디노이즈 스트렝스가 1인 상태입니다. A111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I2I 갔을 때 1인 상태 있죠. 너무 세잖아요. 이 상태를 원형을 유지한 채로 가고 싶어. 그럼 뭐 0.5 정도로 넣어놓고 제가 큐드를 눌러주면은 천천히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일부러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재밌죠? 넘어갔네요? 좀 내려볼게요. 시드를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올려주시면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캐릭터에 좀 더 가까워야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낮춰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경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뭐 랜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보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데서 멈춰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로드 체크 포인트, 여기서 모델을 불러와 주시고, 여기서 쭉 모델이 이 K샘플러로 하나가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K샘플러로 연결되면 이제 모델 관련된 건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립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연결돼서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
부정은 이쪽, 긍정은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레이턴트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레이턴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에 관련된 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섞어줄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VA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사용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VA 로더를 사용하셔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이 K샘플러 기준에서 들어갈 때, 이미지를 넣을 땐 인코딩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꺼낼 때는 디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걸 세이브하거나 혹은 프리뷰 이미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컨트롤 M 뮤트 해버리고 다시 이렇게 Q를 눌러주시면 프리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 키워가지고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D2I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다시 로드 디폴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I2I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제가 방금 보셨던 노드는 정리해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난 이거 좀 구분을 시키고 싶은데 포지티브는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부정은 뭐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지금 요청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의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